수열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규칙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읽으셔야 되겠지. X축 위의 점 9점 F, F'과 그리고 Y축 위의 점 P 0,N이라는 전좌표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깔아줬어요. 근데 그 삼각형은요, 지금 얘 각도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0,N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한 각도가 45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45도면 P에서부터 O까지 길이랑 O에서부터 F까지 길이가 서로 얘네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F의 좌표는 N이고 F'은 마이너스 N이요.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었구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자연수 N에 대해서 삼각형의 세 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라고 약속을 잡아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저 상황을 보기 위해서 A1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A1이라는 건 뭐예요? 네, N이 1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A1이라는 건 N 대신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서 N을 뜻하는 건 어디 있었는데? 근데 P점 좌표에 N을 뜻하는 여기야. 얘가 지금 1이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그러면 A1이라는 상황은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는 얘 세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래. 그럼 Y좌표가 0인 정수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Y좌표가 1인 정수점은 하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때 A1의 값은 4예요.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게 이 말뜻이겠구나. 이런 식의 자기가 이해를 하셔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럼 A2는요? 그럼 다시 A2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N 대신 2가 들어간 거. 그럼 이번에는 N 대신 2가 들어간 그림으로 또 표현하다 보니 2, 마이너스 2, 2.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걸 그린 직각삼각형. 근데 이 세 변에 걸쳐 있는 정수점을 찾으래. 그럼 이번에도 Y점 좌표가 2,0, 1,0, 0,0,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0 여기도 있을 거고요. Y좌표가 1인 점도 정수점을 찾다 보니 그럼 그때 얘가 1,1을 지나갈 거고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거니까 아 이렇게 정수점은 얘도 존재를 하겠구나. 그리고 Y좌표가 2인 정수점은 이만큼 여기가 존재하겠어요. 그럼 이때 얘의 개수는 5개, 2개, 1개를 더해줬으니까 8개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또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규칙이 못 찾았으면 계속 그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때 A3라는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A3를 이제 이 그림에다 보태서 얘기하면 좌표축을 또 그리기가 싫어서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이번엔 이 파란색에 걸쳐있는 점들 중에서 정수점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0인데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존재를 할 거고 1인데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가 존재를 하겠지. 2인대에서 존재를 하는 게 또 두 개가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개가 존재를 했어요. 그럼 결국 A3라는 값은 12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지금 수열을 가다 보니 이 숫자의 상황들을 보았었을 때 첫째 항은 4가 되었고 둘째 항은 8이 되었고 셋째 항은 12가 되었어요. 이런 걸 지금 직접 찾았다라는 소리라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로? 등차 수열이 되었구나. 4씩 커지는 등차 수열.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 등차 수열 일반항을 먼저 구하자. 그럼 공차가 몇이었고요? 그럼 4n. 근데 첫째 항이 4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반항 끝이겠죠. 그럼 일반항을 찾아줬고 최종 질문한 건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합을 구하셨으니까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하면 S8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2분의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첫 항은 항개수는 8개 곱하기 첫 항 4의 끝항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걸 별표를 쳐갖고 온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니네가 그냥 문제를 대충 읽는다는 소리예요. 저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문제 풀 의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돌려서 막 가는 거예요. 왜? 시킨 대로 한 번 정도 써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 저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거야. 니네한테 스스로 규칙 찾으라고. 네, 539번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인데 둘째 항과 여섯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3항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까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뭔데요? 너 등차 수열이 뭐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수의 나이. 네, 일정한 증가하는 수열의 나열이요. 그럼 결국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말해줬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깔아줬대요. 근데 저 문제에서 셋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얘를 기점으로 놀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둘째 항은 내가 공차를 뭔지 모르니까 D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둘째 항은 여기서 D가 더해져서 얘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한테 D가 더해져서 얘가 되었다는 건 결국 거꾸로 D를 표현한 건 얘에서 D를 빼주세요 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넷째 항은 D가 한 번 더해져서 마이너스 2 플러스 D요. 다섯 번째 항은 또 D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D요. 필요한 건 여섯 번째 항이니까 또 D가 더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D요. 아, 일단 여섯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내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 말에서 신경을 쓰면 둘째 항의 절대값을 씌운 값과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같아야 되는데 둘의 부호는 어떻다고? 다르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DDD가 더해졌대. 그럼 니네가 원래 그냥 절대값 방정식 푸는 걸 생각해도 되거든. 절대값 방정식을 그냥 그대로 풀겠대. 니네 원래 절대값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고1 때 무슨 내용을 배웠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아요 라는 이 방정식을 풀재요. 그럼 이때는 A랑 그냥 B랑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방정식을 푸세요. 이게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절대값 두 개가 같아요. 절대값 씌워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첫 번째 이 모양대로 꾸며준다면 일단 그냥 왼쪽 건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가 그냥 오른쪽에 있는 얘랑 아예 똑같구나. 마이너스 2 플러스 3d요. 이걸 풀고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가 오른쪽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식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서 d값을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지금 원래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그럼 얘 갖고 풀어줬어.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d가 최종적으로 0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얘는 2d가 4니까 d의 값이 2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라고요. 그럼 뭐야? 두 가지나 나왔으면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d가 0이었대요. 그럼 d 대신 0이 들어가면 둘째 항도 마이너스 2, 셋째 항도 마이너스 2, 넷째 항도 마이너스 2,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2, 여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2네. 그럼 절대값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 부호가 반대됐잖아. 근데 얘는 부호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0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공차가 2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공차가 2였대. 그럼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는 0. 얘는 2. 얘는 4. 그럼 이때 얘네 둘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공차라는 것은 2예요. 이렇게 지금 잡고 들어가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뭐야? 공차가 2였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첫 장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수열을 첫 장 얘 하나만 더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여기다 맞춰놔도 되지 않을까? 공차가 지금 몇이라고 구해놨어? 네, 공차가 2라고 구해놨어. 그럼 여기 상태에서 2가 빠진 값이니까 첫 장은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지금 구할 거라고. 541번은 우리가 문제 유형에서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 있겠죠. 어떤 유형을 외우라고 했냐?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 말 뜨자마자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등차 중앙이라는 식을 생각하라 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차 중앙 쓰라는 거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 가운데 있는 얘를 구하는 게 등차 중앙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b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양 끝에 있는 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갖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는 세수, 얘도 등차 수열이 이룬대요. 그럼 두 번째 이 문장도 결국은 등차 중앙을 쓰라는 소리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2b가 2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4a랑 같아요. 이렇게 관계식이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식 갖고 관계식을 써보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b가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 여기에 b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c를 대입을 해서 A랑 C랑의 관계를 찾겠어요. 이 정도의 문제풀이는 이제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 문자식 배웠을 때 생각이라고 지금부터. 그럼 A 플러스 C가 2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4A니 2A 플러스 2C가 지금 마이너스 10 플러스 4A가 된 거고 3C가 2A요. 이렇게까지 나왔구나.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관계식을 원래 중학교 1학년들이라면 A는 2분의 3C요 이렇게 써놓고서 A 대신 2분의 3C를 대입을 하는데 고1 때 배웠던 행동에서는 고1 2학기 파트에서 우리가
유리식 파트를 배우면서 들어갔던 게 B에 대한 상황이라고. 2A가 37이에요. 그럼 그때 A 대 C가 몇 대 몇이냐고요. 얘는 3대 2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값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B가 뜨면 실제값이라고. 그럼 A를 나는 이제 3K라고 두고 C는 2K라고 두겠어요. 이렇게 실제값을 쓰는 게 아까 분수식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 그럼 A가 3K고 C가 2K야. 그럼 난 나머지 하나 B 또한 K로 표현되면 좋겠다고. 그럼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얘랑 더한 거를 2로 나눠준 거를 쓰면 얘는 2분의 5K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 질문한 건 C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줬으니 2K분의 3K 더하기 2분의 5K를 하세요. 그럼 번분수니까 분자분면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6, 5. 그래서 얘는 4분의 11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값이라는 행동도 좀 써볼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실제값은 우리가 고1 때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배운 내용에서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이 말이 떴었을 때 당연히 등차 중앙식을 써놓고서 관계식을 찾을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문제 보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얘랑 얘래요. 근데 그거는 AN, BN에 대해서래.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누구를 합한 건데? 얘 AN 각각이랬으니까 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재라고 놓겠다고.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써서 AN이라는 합이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1입니다. 일단 이렇게 깔아주는 내용이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떤 걸 합한 건데? 근데 BN에 대한 첫째 항부터 B1 플러스 B2 플러스 BN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었구나. 근데 거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호가 다르니까 한마디만 깔면 우리는 원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한 거를 기호로 뭐로 표현해? 근데 S라는 걸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얘를 SN이요. 이렇게 의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근데 이 합과 이 합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문자를 써줘야 할 거냐. 그래서 그 합을 대문자 TN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가 뭐야? SN, 즉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게 논점이고, 거기 상태에서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식을 알려줬었을 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데, 근데 SN에서 SN-, 즉 n번째까지 합에서 n-1번째까지 합을 빼주면 그게 일반항을 구하는 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럼 얘는 S는 일반항을 어떤 걸 일반항으로 갖고 있던 건데, AN을 일반항으로 갖고 있었으니 얘에서 얘를 빼준 게 AN이요 라는 걸로 AN을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냥 계산을 아래에 다 써볼까요?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n-1제곱 플러스 kn-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을 빼주세요. 전개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플러스 kn 마이너스 k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쓰여져 있는 거고, 빼준댔으니까 날라가는 거 n제곱 kn 1 이렇게 그냥 날리라고 했었다고. 그럼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2n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k인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 그럼 여긴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썼었을 때 우리가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네, n이 몇 번째 항부터? 네, 두 번째 항부터 됩니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써놓으라고 했었구나. 근데 이 문제는 필요한 게 어차피 몇 번째 항이 필요한 거야? 10번째 항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 되겠죠. n이 이상이랬으니까. 아, 그러니까 A10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AK를 찾아준 거라고, A10을. 그럼 같은 내용이 되시겠지. 합에 대한 식을 알려준 문장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지금 BN을 구하려면 아래쪽이 BN에 대한 합식이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TN에서 뭘 빼주면 돼? 네, 얘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갖고 또 계산하라는 소리겠구나. 2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에서 2n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세요. 전개해 줄 거니까 2n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n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n 거기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다 날라가시면 되잖아. 그럼 이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만나니까 4n 될 거고 플러스 2에 플러스 3인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 B10은 또 여기다가 10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밖에 없겠죠. 그럼 40 빼기 5를 쓰세요. 그럼 얘가 35구나. 그럼 이때 얘랑 얘랑 뭐 한다고? 같아요. 그래서 K값 구하세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니까. 뭘 배웠는지. 그래야지 원스텝 정도는 푸는 거야. 투스텝은 그걸 원스텝이 다 풀어졌을 때 투스텝을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스텝 정도는요. 유형이랑 확인 풀었던 그 문제를 조금만 말을 바꿔준 거라고. 그럼 그게 내가 뭘 공부했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공부를 할 때. 네, 5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 예를 푸는데 문제에서 그냥 단서를 하나씩 또 수학은 끊어가면서 풀 건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의 조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얘들아 다 고일 지식이거든. 지금 여기 상태에서 다른 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라는 거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을 쓰래.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고요. 판별식.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걸 갖다 쓰라는 소리겠지 원래는. 판별식이 뭐 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그런 거 갖다 쓰라고. 근데 걔도 갖다 쓰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해볼 건 어차피 2차 방정식 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근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내가 근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네, 돼요. 4와 n-4인데 둘의 부호는 같으면 돼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가운데가 마이너스 n 나오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즉 이거 파트는 고1 때 2차 부등식 때 훨씬 더 많이 했던 거야. 저렇게 문자가 쓰여있어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라. 그럼 결국 이때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로 식을 보면 x-4에 x-n 플러스 4가 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해가 4거나 또는 n-4예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해가 부식은 어차피 알파, 베타라며. 그럼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여야 된다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요?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인 경우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1 알파 베타가. 그럼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요. 그러면 1과 4와 베타인 n-4 얘가 무슨 수에 이룬다고? 얘가 등차수에 이루는데 그럼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등차수에 이루니까 공차가 몇인데? 3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 3이면 얘가 몇이 돼야 돼? 7이 돼야 돼. 그럼 얘가 7이 되려면 n이 몇이어야 돼? 11이면 돼. 그럼 n이 11이 들어가면 얘 성립하냐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n은 11이면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경우도 확인을 해보겠지. n-4고 4래요. 그럼 이때 세수는 1. 얘가 알파니까 n-4. 그리고 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차피 얘가 등차수에 이룬댔잖아. 그럼 공차가 몇일까요? 얘랑 얘랑 차이가 공차가 몇 개나? 2개 나야 되겠죠. d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2d가 지금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차가 몇이다? 2분의 3입니다. 그럼 공차가 2분의 3이라면 그럼 결국은 n-4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2분의 5 해야 된다는 소리래. 그럼 얘가 2분의 5려면 n이 자연수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만 되겠구나. 그래서 n은 11이요. 즉 2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2차 방정식. 식으로 돼 있을 때 식은 갖는다 원래 판별식도 써보는데 그 식을 먼저 봤었을 때 근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라고. 넓이가 54인 어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고요. 그럼 그림을 그냥 갖다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어떤 직각삼각형이 존재를 하는구나. 근데 거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얘가 그냥 가장 짧은 변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 길이 몰라. 그래서 x. 얘 길이 몰라. y. 얘 길이 몰라. z.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이때 얘네가 세변 길이가 무슨 수에 이르는데? 등차 수에 이르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누군데? x. 그 다음 y. 그 다음 z. 그럼 우리가 오늘 아까 발표했던 문제에서 세수가 벌써 등차 수에 이르러. 그럼 뭘 쓸 수 있다? 등차 중앙 쓸 수 있구나. 그럼 등차 중앙으로 첫 번째 식을 쓰면 y가 네, 이 관계식을 먼저 첫 번째 찾을 수가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처음에 알려줬던 넓이가 54래요. 그럼 얘 갖고 넓이 구하는 식은 그럼 얘가 또 몇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알려줬대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보여준 행동은 x, y가 108이라는 걸 일단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최종 뭘 구하라는 거였니? 네, 세변 길이의 합을 구하라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도형이라고? 그럼 직각삼각형이면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어? 근데 피타고라스 갖다 쓰세요. 그럼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그럼 이 세 개의 식을 갖고서 지금부터 나는 관계식을 찾겠어요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찾으려면 무슨 관계식을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밖에 없겠구나. 그럼 대입을 해서 먼저 찾아주려고 생각하는데 그럼 y 대신 없애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y 대신 없애주면 y 대신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 제곱이 이렇게 지금 쓰여졌대요. 그럼 그 y 제곱 대신 지금 얘를 대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식이 복잡하니까 식을 조금만 바꿀게요.
미지수가 x, y, z가 3개나 있어서 너무 싫어서 그냥 앞에 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지만 세수가 등차 수를 이루면 그냥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두겠대. 그럼 여기는 a-d와 여기는 a 플러스 d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다시 이때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가 a-d,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d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럼 벌써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썼으니까 아까 등차 중앙이라는 식은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내가 먼저 쓰고 싶은 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먼저 갖다 쓰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식 정리를 먼저 할 거라고. 그럼 얘 갖고 피타고라스를 갖다 쓰면 a 플러스 d의 제곱이 a 마이너스 d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d 거기에 플러스 d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이때 a제곱 날라가고 d제곱 날라간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니 a제곱에 마이너스 4ad가 0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관계식이 첫 번째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두 번째는 이 넓이식도 써봐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이 식을 갖고서 더 이상 정리를 못 하겠으니까 여기서 잠시 스톱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두 번째 넓이식에 대해서 보니 넓이식은 2분의 1에 a에 a-d요. 그럼 그게 54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는 0이죠. 그럼 는 0이면 방정식이라고. 근데 이 방정식은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고. 그럼 a에 4d 이렇게 했을 때 0이구나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그럼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요. 즉 a가 0 또는 a 빼기 4d가 0이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조건에서 잡아준 게 a라는 거는 길이를 a라고 잡았어. 그럼 길이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럼 결국 얘를 성립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a가 뭐랑 똑같다? 그래서 이 식을 갖고서 얘를 깔끔하게 최종 얘를 도출한 거구나. 그럼 a 대신 4d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d 거기에 곱하기 3d가 54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네요. 그럼 좌변을 계산한 게 6d 제곱이고 d제곱은 9요. 이렇게. 그럼 d값이 뿔마 3인데 우리 뿔마 3 두 가지 나오면 솔직히 어차피 같은 거라서 한쪽만 신경 쓴다고 했다고. 그래서 d가 3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럼 뭐야? 세변 길이 합을 구하랬으니까 d는 3이고 d가 3이었더니 a 값은 12가 되었구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2고 그래서 세변 길이는 9, 12, 15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들을 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다시 말합니다. 세변 길이가 떴었을 때 라고 했을 때 원래 x, y, z 이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긴 해. 근데 그렇게 잡으면 그거 갖고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줄 수는 있는데 그 식을 풀기엔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를 다시 바꿔보는 거야. 아, 나는 지금 가운데 a 그리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고서 방정식을 풀 수도 있게. 여기까지 됐어. 549번 문제는 내가 등차수의 합적 파트에서 확인 문제에서 다른 풀이 있다라는 풀이랑 똑같은 거가 돼 있어요. 영상 진짜 보고서 이해하고서 문제 푸셔야 돼요. 니네 숙제 푸실 때. 개념 설명하고서 영상을 니네한테 뿌려드리는 건 개념을 알고 나서 풀란 소리거든. 시작 다른 거 안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합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얘는 첫 장이 얘고 얘가 10번째 장이야. 나는 그냥 여기 상태에서 니네한테 쓰라는 건 공식만 쓸 거야. 그럼 첫 번째 공식을 쓰려면 등차수열 합이래잖아. 그럼 2분의 5 한 개수가 몇 개인데 얘 10개예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첫 단은 뭔데?
네, A1. 그럼 나는 모르니까 A라고 그냥 갖다 쓰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플러스 끝항이 뭔데? 10번 짱이면 뭐라고 쓸 거야? 네, A 플러스 9D 이렇게 써서 얘가 지금 10이구나. 이게 공식 1이구나. 두 번째 얘도 10으로 그냥 갖다 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필수 예제 있던 문제겠죠. 그럼 이번에도 얘 10을 쓰고 싶은데 2분의 한 개수가 몇 개예요? 네, 10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첫 항은 뭔데? A11부터 더하면 얘를 첫 항이라고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A11은 A 플러스 10D가 첫 항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끝항은요. 네, A 더하기 19D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그래서 이거 갖고 50이래요. 그럼 둘을 연립방정식을 하면 A,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밖에 없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이때 마지막 결론만 갖다 써볼까요? 2분의 한 개수가 몇 개예요? 21부터 40까지면 20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20개, 여기서 말하는 첫 항은 뭔데? 네, A 플러스 20D. 즉, 21번 장 얘를 첫 항으로 생각을 하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항은요? 그럼 얘 값 구하세요로 했으니까 얘네들 갖고 연립방정식 해서 A, D 값을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어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보여줬던 식이라고. 그리고 그 첫 항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표현한 첫 항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기억하고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요. 이것도 아까 별표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값 문제랑 동일하게 풀어줄 거예요. 아니었으면 원래 그냥 비례식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는데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3항이 17이래. 그리고 2항과 7항의 B가 4대 1이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갖고 바로 공차가 몇인지 첫 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여기서는 바로 공차가 몇이고 첫 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때는 A 플러스 n-1D라는 걸 식을 써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가 3항은 뭐라고 표현할 건데? 그럼 A 플러스 2D가 지금 17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행동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제2항. 그럼 2항은 뭐라고 쓸 거야? 7항은 뭐라고 써요? 그럼 얘가 4대 1이요. 라고 돼 있으면 이 두 식을 풀어서 A, D 값 그냥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찾는 방법이 첫 번째 해석이라고. 근데 얘를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아까 써줬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도 몇 번째 항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 항들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랬잖아. 근데 그렇게 써서 풀어도 되는 풀이가 되는 건 3항과 2항과 7항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써봐도 된다고. A3 있고 A2 있고 A4, A5 아까는 A6에서 끝났지만 이번엔 A7까지 표현하면 되겠구나. 근데 3항이 지금 17이래. 근데 난 공차 모르니까 D라고 갖다 쓰면 된다며. 그럼 이 상태에서 A2는 17-D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A7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풀이가 얘보다는 훨씬 더 편해질 때가 많다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얘, 대, 얘, 가. 이렇게 풀어서 D값을 빨리 찾아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풀이를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안 써도. 근데 얘의 차이가 좀 많이 커. 막 여기에 3번장 알려줬는데 한 20번장 알려줬어. 그럴 땐 이식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무조건. 그럼 이거 갖고 나머지 계산을 하면 내항 곱해주니까 4, 1은 4, 4, 7에 28, 68 플러스 16D 17 마이너스 D
넘어가니까 17D.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1.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나왔구나.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네. 세 번째 항이 17이 나와야 된댔으니 3 들어갔을 때 17이 나오려면 21.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시간에 썼던 개념이 들어가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등차 수열 그거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었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거 유형이 있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어떻게 구했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양수가 되는. 이번 상황에서는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SN에서 어떤 S번째에서 얘가 최대가 되었다는 건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 시간에 니네한테 영상으로 다시 보라고 했었던 게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라고. 맞아. 근데 여기 상황에서 얘에서 넘어가는 상황이 어떻게 돼? A 세모를 더해줬다고. 여기서는 S 세모 플러스 1번째를 더해줬다고. 얘에서 세모 번째가 더해져야지 S 세모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얘가 커야 돼. 얘가 뭐 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얘가 커야 된다면 얘는 양수야, 문제야? 양수야 되는구나. 맞아. 근데 얘는 작아져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음수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럼 재현이가 말했던 게 맞구나. 뭐가 되는 거 찾아라? 음수가 되는 항 바로 전 번째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겠지. 그럼 처음으로 몇 번째에서 음수가 돼? 몇 번째? 9구단 해서 나와 93, 27이잖아. 93, 27. 93, 27에 플러스 20 하면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뭐 이걸 또 막 넘겨갖고 계산하고 있어? 그럼 결국 9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됐으니까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8번째 항까지 합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게 550번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전 시간에 했던 것부터 표현을 해볼까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어떤 수예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이 4의 배수가 돼요. 맞죠? 4의 배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뭐 나머지가 1인수 그런 거 다 등차 수열로 표현한다는 소리밖에 없었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시작이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은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누니까 두 자릿수 중에서 4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뭐예요? 12부터 그 다음 16이고 이렇게 지금 공차가 몇인? 4짜리인 등차 수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제일 마지막 번째 4로 나눠 떨어진 애가 누구니까? 네, 96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를 먼저 합할 거라고. 즉 4로 나눠 떨어진다면 4의 배수들을 합했겠지. 그럼 7로 나눠 떨어진다면 7의 배수들도 합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4 또는 7 즉 4의 배수와 7의 배수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개념이잖아. 그럼 얘의 합집합 어떻게 구했는데? 이 합집합 개수를. 근데 4의 배수와 7의 배수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줬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4의 배수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와 7의 배수 14부터 쓰여져 있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수에서 겹치는 28의 배수에 이거의 합을 빼주시면 되겠구나. 이게 집합에서 공부한 내용이라고. 그럼 이제부터 뭐야? 난 이거의 합식을 이제 갖다 쓸 거야.
그럼 얘 합식을 갖다 쓰려다 보니까 2분의 이렇게 지금 등차 써야 되니까 써지겠죠. 근데 이때 얘 한계수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얘 한계수 몇 개 있을까요? 24개. 진짜요? 아니요. 얘 24개 아닙니다. 왜? 얘 4로 나눴을 때 24 나왔잖아요. 라는 의미는 한 자릿수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12부터 시작했다고. 1부터 시작해서 한 자릿수부터 96까지 이렇게 돼 있는 4의 배수를 찾았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고 싶으면 어차피 얘 무슨 수열이라고?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 쓰라고. 그랬을 때 얘가 몇 번째인지 생각하라고.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을 쓰고 싶은데 공차가 아까 몇이었지? 4에 첫째 항이 11이면 몇이어야 돼? 첫째 항이 12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고. 됐어요? 그럼 4n 플러스 8이 96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게 번째라고. 그럼 얘는 몇 개야? 22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첫 항이 10이구나. 끝 항은 96이구나. 이거 갖고 합을 먼저 구했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2분에 갖다 쓸 건데 솔직히 제일 마지막 거 원래 뭐 있었을 건데 90 8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몇 번째인지 아냐고. 그래서 또다시 얘도 그냥 일반항 표현하는 거 들어간다고. 공차가 몇인 건데 7 첫째 항이 14가 나오려면 플러스 7 있었구나. 그럼 이제 얘가 되는 n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요? 12번째. 맞아요? 아니잖아. 13이 되겠죠. 91을 7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거기 상태에서 다시 첫 항이 14고 끝 항이 98이구나. 그리고서 얘를 더해주시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은 28의 배수잖아. 근데 28의 배수는 솔직히 개수가 두 자릿수만 찾는 거니까 별로 없겠지. 그럼 이때는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 다음 80.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 다음 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이걸 합을 얘 합에서 더한 거에서 얘 합을 빼주시라고. 이게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를 집합과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푼 거라고. 집합과 연관을 지어서. 552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이렇게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 시간 영상에서 니네가 보시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볼 건데 등차 수열 문제가 뜨면 문제 결론까지 안 봐도 일단 무조건 난 일반항을 먼저 구해놓고는 시작하라는 게 항상 목적이야. 응? 그럼 일반항을 지금 쟤는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공차가 2라면 일반항을 대충 어떤 식으로 써놓을까? 2n 플러스 여기만 모르니까 K라고 일단 써놓고라도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서 시작을 할 거라고. 근데 이 문제들은 지금 저기에 K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그냥 대문자 A라고 바꿔놓고 들어가자. 그럼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이제 저 문제 풀면 되게 단순하게 푸는 거야. 이 문제를 갖고. SK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이게 뭔 소리야? K번째까지 합한 거겠지.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SK 플러스 2는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한 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 합식을 그냥 고지것대로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이때 이거를 합식을 고지것대로 썼다라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는 조금 감각을 더 잡아보면 얘가 K 플러스 2잖아. 얘는 K번째잖아. 이게 S라는 첫 장부터 어디 한까지 합했다라는 거에 대한 감각인데 얘에서 얘가 빠지면 뭐가 남냐고.
지금 얘 일반항 아니에요. 얘 일반항 아니라고. 이디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등차수열 아니라고. 이 자체가 등차수열 아니야. 얘는 합을 펴는 거잖아. 그럼 다시 써볼까요? SK 플러스 2는 뭐가 쓰여져 있는 건데? A1부터 A2에서 K 더하기 2. AK 더하기 2까지 더해져 있대요. 그럼 이거 전에는 뭐가 더해져 있는데요? 이거 전에는요? 이렇게 더해져 있겠죠. 이런 식의 의미라고. 근데 그럼 그 상태에서 SK를 빼겠대요. 그럼 SK는 무슨 의미인데? AK까지 더한 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빠지면 뭐가 남냐? K 더하기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SN에서 SN-를 뺐을 때 AN이 돼요. 영어 알파벳 외우듯이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n번째까지 합해서 n-1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하나만 남아 있겠구나.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S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랬어. 빼기 얘는 마이너스 16이래. 는 이렇게 갖다 써도 되겠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AK 플러스 2는 내가 일반항을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럼 얘는 2에 K 플러스 2 플러스 A. 이게 얘고. 더하기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2에 K 플러스 1에 플러스 A. 그래서 이 식을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해도 되겠구나. 그럼 얘를 정리한 값이 4는 2K 플러스 4 더하기 A 2K 플러스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어요. 더하기 4 더하기 4는 어차피 날아갈 겁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2는 0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뭐 당연히 2로 더 나눠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식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근데 미위수가 아직 2개 있잖아. 그럼 식을 하나 더 찾으면 되잖아. 그때 여기서 식 하나 찾는 건 이제 이것만의 식을 그냥 갖다 쓰고 싶은 거야. 이것만의 식을. K번째까지 합해야 된대.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었는데? 등차 수열을 K번째까지 합한 거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 합식을 갖다 쓰자고. 2분의죠. 한 개수가 몇 개야? K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첫 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항 표현해놨죠? AN이 2N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첫 항이 뭐예요? 네, 2 더하기 A, 왜 N 대신 1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K번째 항은요? K 더하기 4. 그래서 저기서 찾아낸 식과 얘를 갖고서 연립을 할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럼 나는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여기 빨간색 파트만 정리하니까 2K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냥 2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지? 여기 2를. 그럼 여기는 K에 K 플러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6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미일수 2개니까 미일수 하나 소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K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A를 소거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저기 상태에서 A는 하고 써져 있는 식을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 대신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 대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대입됐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있었고 거기에 K가 있었고 K가 곱해졌구나. 그럼 이때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즉 마이너스 K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K 값이 4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K가 4인 거 알았으면 A 값도 찾았으니까 일반항을 표현해 준 거밖에 없잖아. 그럼 그때 일반항 답변 끝나면 K가 4랬으니까 A8 8번째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건 원래 여기식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대입을 하지 않으면 원래 여기까지 꾸미는 거야. 그럼 얘를 갖고서 원래 합식을 또 한 번 써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둘이 연립하기는 힘들어. 이렇게 둘이 먼저 연립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얘네 둘 관계 갖고 먼저 식을 꾸며주는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이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니? 수열 이름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등차 수열이라는 파트를 배웠어요. 등차 수열이 뭐였는데? 등차 수열이 뭐였니? 등차 수열이.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요,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이 관계를 지금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 첫 항에 이번에도 나는 A라는 문자를 갖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일정한 수를 뭐 한다고 했어? 곱한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비어. 근데 그 공비는 웬만하면 문자를 R로 많이 갖다 써요. 비율이란 영어 때문에 R이란 용어를 갖다 쓴대.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냐? 얘가 지금 첫째 항이라면 둘째 항은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지면 된다? R이 곱해지면 된다고. 일정한 수 R이 곱해지면 된댔으니까. 그럼 이때 둘째 항은 AR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셋째 항은 또 뭐가 곱해져야 돼? 또 R이 곱해지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AR 제곱이요 이렇게 좀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네 번째 항은요. 또 뭐가 곱해져야 되니까? 그럼 또 R이 곱해지면 이렇게 쓰여지겠대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등비 수열에서도 일반항을 무조건 표현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일반항이라고 불렀었는데 일반항이라는 게 니네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뭔데? 뭔지도 모르고서 써먹었어 일반항이라는 자체가? 일반항이 뭔데요? 일반항이라는 뜻이 뭐냐고 일반항이. 일반항,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항을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항. 근데 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항을 난 모르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써서 표현하는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X번째 항을 궁금해. 그럼 X번째 항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X로 표현한 식을 갖다 쓰라고. 근데 수열에서 우리는 그 X라는 문자보다 N이라는 문자를 많이 갖다 쓰겠지. 왜? N이라는 문자를 갖다 써서 N번째 항을 N으로 표현한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라고. 어떤 특정한 항을 문자를 써서 표현한 항을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지금 N번째 항에서는 어떻게 쓰여질 건지 이제부터 규칙을 볼 거라고. 그럼 첫째 항에서는 A라고 쓰여져 있어요. 둘째 항은 AR 쓰여 있어요. 셋째 항은 AR 제곱 써 있어요.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써 있어요. 그럼 N번째 항은? 그럼 똑같아? 다르잖아. 4였을 때 3이잖아. 3이었을 때 2잖아요. 2였을 때 1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첨자를 보면서 계속 신경을 쓰라고. 아, 이런 식으로 쓰이면 쓰여지겠구나.
니네가 수열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땐 계속 첨자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첨자와의 관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등비수열에서 어차피 공부를 할 때도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항에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걸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이 A가 뭐라고? 번째. 첫 항이라고. 첫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n-1제곱.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또 멍청이가 돼버린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멍청이가 돼버려.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두 번째. 등비수열의 식의 기본적인 꼴은 어떤 수에 n제곱이라고 쓰여져만 있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n제곱 쓰여져 있는데 뒤에 쪽에 일단 더하기 빼기 아무것도 안 붙어. 알겠어? 더하기 빼기가 아무것도 안 붙어. 곱하기가 뭐 붙어 있는 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n의 개수가 1이어야 돼. 이건 우리가 지수법칙 공부했으니까 바꾸는 걸 또 신경을 써야 돼.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세모를 공비라고 부르는 등비수열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니네가 제일 첫 번째 등비수열 배웠을 때 어떤 거에 n제곱이라고 쓰여있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구나. 기본 문제 갖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 왜 없어? 이런 썩을. 없잖아! 없다고! 내가 써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가 그냥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얘는 등비수열이 맞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이 수열을 써보는 거야. 이 수열을.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 맞다라고 하는데 AN까지 써서 표현할게. 얘가 지금 3 곱하기 아까 4의 n제곱 썼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에서 일단 첫 항은 뭔데? 첫 항이 뭐예요? 3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수열을 완전 헛공부한 거라고. 수열을 완전 헛공부한 거라고. 왜? 내가 지금 방금 외운 것처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첫 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꼴은 n-1제곱이었을 때는 첫 항이에요. 왜? 첫 항이라는 건 n 대신 1 들어간 거거든. 그럼 1 들어가면 아래 0제곱이니까 얘가 사라져서 얘가 첫 항인 거예요. 첫 항은요, n 대신 무조건 1을 집어넣으라고 첫 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항은요? 근데 12예요. 3 곱하기 4인 얘가 지금 첫 항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왜 등비수열인지를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면 두 번째 항도 써봐.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n 대신 2가 들어간 거니까 3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셋째 항은요? 그럼 얘랑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40 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뭐씩 곱해졌다고? 40 곱해졌다고.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이면서 첫 항이 얘였을 때 그럼 공비가 몇이다?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일까요? 얘는 등비수열일까요?
일단 얘도 등비수열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형태를 보면. 다시 여기 상태에서 나는 얘의 첫 항부터 먼저 찾아주세요. 그럼 이거의 첫 항은 n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얘가 첫 항이겠죠. 둘째 항 확인하세요. 3 곱하기 네, 2의 5제곱 돼요. 셋째 항은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일정한 게 곱해졌냐고. 뭐가? 네, 2의 세제곱이 곱해졌어요. 뭐가 곱해졌다고? 2의 세제곱이 곱해졌다고. 그래서 얘는 공비가 2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이라고. 알겠니? 그럼 다시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내가 어떤 거에 n제곱으로만 쓰여지면 된다며. 빼기 1제곱 이거 붙어있는 건 상관없어. 여기에 빼기 1 이런 것만 안 붙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니네가 이제부터 이 식을 봤을 때는 얘를 일단 n제곱이라는 형태가 보이게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야. 근데 지수법칙에서 얘를 n제곱으로 만들려면 2의 세제곱으로 묶어준다는 소리겠지. 했니? 그럼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빼기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갖다 쓰여졌다는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떤 거에 거듭적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그때 이 안에 있는 이 수를 공비라고 챙길 거라고. 이 안에 있는 수를 뭐라고 챙겨라? 공비라고 챙겨라. 근데 첫 항은 무조건 3이냐?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만 첫 항 어떻게 찾았다? 1 집어넣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다고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냐라고 질문하면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이유 자체는 제곱, 거듭적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뒤에 쪽에 더하기 1, 빼기 1 이런 게 붙으면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일단 여기서 첫째 항은 뭐예요? 3이에요. 맞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쓰면 2 더하기 1이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 계산해서 3은 맞지만. 근데 여기 상태에서 두 번째 항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항은요? 그럼 얘가 지금 니네가 계산한 대로 3이고 얘는 5고 얘는 지금 9인데 일정한 수가 곱해졌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등비수열이란 꼴은 어떤 거에 거듭적으로 표현됐으면 걔가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거는 영상 보고서 직접 써놔라. 아, 저런 식의 형태가 등비수열 꼴이라는 자체구나.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난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부터 공비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공차는 어떻게 구했는데? 지상에서 네, 후항에서 앞에 앉는 항, 전항을 빼줬습니다. 후항 마이너스 전항이요. 근데 그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를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뺀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나누기야. 이번엔 빼기가 아니라 무조건 뭐가 된다? 나누기다. 그래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후항을 전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이게 무조건 공비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기본 문제 하나씩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558번 등비수열 공비 갖다 쓰래요. 근데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래잖아. 근데 여기선 첫항 공비 알려줬고, 첫항 공비 알려줬고, 첫항 공비 알려줬잖아.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일반항을 갖다 쓸 때 가장 기본 꼴은 일단 얘 기억하라는 거야. 첫항 곱하기 공비를 알렸으면 첫항 곱하기 공비에 몇 제곱? n-1제곱 갖다 써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죠? 1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럼 두 번째 건요. 5 곱하기 네,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가로쳐서 쓰라는 수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수열을 갖고서 우리가 다시 보재. 그럼 원래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수열 이름 배운 거 제일 첫 번째 무슨 수열 배웠어? 등, 차 수열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가 차가 먼저 일정한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야. 등차인지. 근데 이때 얘랑 얘랑은 지금 9가 더해졌지. 근데 9가 더해졌을 때 얘가 돼? 안 되잖아요. 아니 9가 빠졌는데 여기 상태에서는 9를 뺐을 때 얘가 안 되니까 등차는 아니겠구나.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등비인지 의심을 해보겠구나. 근데 몇이 곱해졌어?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럼 벌써 공비가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첫 항은 뭐야? 3이야. 그럼 일반항 어떻게 쓰여진다? 네, 이렇게 갖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할 거라고요. 그럼 등비수열 파트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 등비수열 파트는 무조건 일반항 외워주시고 이 일반항식에다 무조건 대입해야 돼. 내가 등차수열 일반항은 그냥 1차식처럼 쓰는 걸 연습을 시켰잖아. a 플러스 n-1이 걔보다는 공차 찾아서 1차식으로 쓰는 걸 연습시켰단 말이야. 근데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은 무조건 일반항을 저 식만 갖다 외우시는 겁니다. 다시 등비수열의 공비 일반항 a,n 어떻게 쓰여진다? a 곱하기 r에 n-1 그럼 n이었을 때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었겠지. 딱 그것만 기억해. 그러고서 문제 푸는 거야. 첫째 항 4분의 1이래. 그럼 얘는 그냥 a가 4분의 1인 거지. 넷째 항이 16이래. 그럼 넷째 항을 일반항으로 표현을 먼저 하라고.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a 곱하기 r에 세제곱 이렇게 그냥 갖다 쓰라고. 아 그럼 얘가 지금 16입니다. 이렇게 써서 이 숫자를 그냥 대입만 하는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r 세제곱이 64구나. 그럼 세제곱해서 64가 나오는 실수값은 4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금 찾아준다고. 저 일반항 저식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일반항을 차지했으니까 a는 첫 항 4분의 1에 곱하기 공비 4에 n-1제곱. 근데 이런 게 센스가 있었다면 우리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4에 n-2제곱이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겠죠. 등이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 4항 알려줬는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을 찾아서 실항을 구하래잖아. 이번에도 등비수열이래잖아. 그러면 이때 2항 얘를 a 아래 몇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고. 그럼 얘는 a 아래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제 4항은 a 아래 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분명히 아까 등차 수열은 등차니까 더하거나 빼서 문제 푼댔잖아. 등 비수열은 무조건 뭐 하자고? 나누자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나누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아 그럼 나는 여기에 AR 마이너스 6 이렇게 양변을 나눠줬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뭐 남아? R제곱 남았구나. 그럼 여기에는 지금 번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시면 되겠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18분의 2가 되고 그럼 약분을 해주니까 9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럼 R제곱이 9분의 1이니까 R값이 3분의 1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이때 이 문제에서 공비가 뭐다? 음수이다. 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아닌 얘를 선택해줘라. 그럼 일반항 다시 쓰면 되겠죠. AN을 쓸 건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첫 항을 찾아야지만 일반항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때 A가 18이요. 이렇게 지금 첫 항이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일반항 어떻게 써야준다?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졌구나. 근데 몇 항을 구하래? 7항 구하래.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됐어요. 18번 문제 여기까지는 보실 겁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파트 갖고 또 문제를 풀래요. 그럼 내가 등비수열 파트는 계속 뭐 갖고 풀었어? 일반항. 일반항. A 아래 n-1제곱 제 갖고만 무조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식부터 갖다 쓸 거야. 첫 번째 식 어떻게 써줄까? A 플러스 AR이 6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두 번째 예식 어떻게 쓰여질까? AR 제곱에 얘가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까 등비수열 식은 항상 뭐 할 준비만 해라? 나눌 준비만 해라. 나눌 준비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인수분해에서 대충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인수분해가 원래 나누기잖아. 그럼 인수분해에서 대충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이 큰 거를 이 작은 거가 보이도록 인수분해를 할 생각만 해보는 거야. 이 전체가 보이도록. 그럼 얘를 뭐로 묶어줬을 때 얘가 보일 수 있을까? R 제곱으로만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원래 인수분해하듯이 AR 제곱을 묶겠다가 아니라 얘가 보이게 묶으려고 신경을 쓰는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242호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때 이 빨간색 얘 파트가 몇이라고 했어? 60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60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이 지금 몇이 돼요?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 준 거라고. 그럼 R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에서 양수를 했으니까 2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이제 R 대신 2를 집어넣어서 A 더하기 2A가 60이니까 3A가 60이기 때문에 A는 22요. 그럼 뭐야? 첫 항 알았고 공비 알았으니까 일반항 다시 쓸 수 있겠구나. AN은 20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다 6 집어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저렇게 그냥 모양 꼴 맞춰져서 문제를 풀겠어요 라는 소린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19번이 끝이야. 왜? 등차 수열에서도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이런 걸 질문한 것처럼 얘도 얘가 몇 번째에서 넘는가 그냥 그런 질문을 한다는 소리밖에 없대. 그럼 등비수열이 2, 4, 8 이렇게 쭉쭉쭉 갔잖아. 근데 등비수열 나왔으면 얘도 무조건 일반항 찾아줘야 된다고. 그럼 일반항 찾으려면 첫 항 찾고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공비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첫 항이 누구야? 2죠. 공비는. 네, 공비도 2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일반항 AN은 어떻게 쓰여질까? 2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원래 등비수열 공식 쓰듯이 표현을 하다 보면 얘는 2의 n제곱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습관에서 첫째 항이 2, 얘가 4, 얘가 8 그럼 얘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n번째는 당연히 2의 n제곱이겠지? 라는 걸 말할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보다 처음으로 몇보다 500보다 커지는 걸 찾으세요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로그 이런 걸 써서 계산하자가 아니라 n이라는 건 무조건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한 번째니까. 그럼 2의 거듭제곱에서 언제는 500보다 작고 언제부터 500보다 커질까라는 걸 생각을 하겠지. 그럼 2의 거듭제곱 계산했을 때 2의 8제곱이 256이야. 2의 9제곱이 510이야. 그럼 몇 번째에서? 9번째에서 처음으로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9번째 항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찾아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241쪽까지만 먼저 숙제를 할 건데 분명히 오늘 보여줬던 별표 다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남아서 시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별표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실력업 뒤에 쪽 남았던 거 있죠. 고민 다시 해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고민해서. 알겠어요?